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오용철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강의하는 오용철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제 10장 함수적 종속성과 정교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태까지 이 본 교재를 쭉 강의해 오면서 지난 8장과 이 9장을 제외한 이 장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관계 대수와 그 다음에 SQL에서 강의했고, 그 나머지 장을 쭉 보면 처음에 우리 3장에서 나왔던 이런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삼았던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요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개념적 설계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썼던 게 ER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여기서 산출물이 ER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논리적 설계를 하게 되는데, 논리적 설계는 ER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컨버전을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관계형 스키마가 나온다. 관계 스키마가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물리적 설계를 통해서 내부 스키마를 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면, 설계를 잘 해보자. 좋은 설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하면은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 좋은, 우리가 말하는 좋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장의 함수적 종속성은 좀 더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좋은 설계란 무엇이고, 좋은 설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정규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정규화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관계형 스키마를 좀 더 좋은 구조로 이 정제해 나가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좋지 않았던 것을 조금씩 이제 더 좋은 관계로 나가는, 이제 다듬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유를 맨 처음에 석유의 원유 상태를 가져다가 정제를 해서 이제 경유나 등유를 만들고, 맨 나중에 이제 고급 휘발유가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정제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과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정규화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또 그 뒤로 BCNF라든가 4단계, 5단계의 정규화가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정제가 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1정규화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제2정규화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정규화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만들고, 제3정규화를 통해서 더 좋은 정규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뒤에도 계속 정규화가 있습니다만은 제3정규화 정도가 되면 우리가 쓰는데 큰 지장이 없는, 통념적으로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 관한 얘기고요. 지금 방금 얘기를 했지만 그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이 데이터베이스의 방법은
좀 전에도 설계의 단계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하향식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어떤 설계의 방법을 따라오면 뭐 거의 겉으로 어떻게 무슨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보다는 그 내포된 의미가 제3정규화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근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끔 어떤 그 과정을 단계별로 만들었고, 이런 과정을 지켰다면 이미 정규화가 소관에 고려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상향식 설계라고 저희가 11장에서 이제 강의하게 될 내용인데, 데이터베이스를 큰 그룹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쪼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어떤 데이터 아이템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들을 그룹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정규화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위에서 따랐던 상향식 설계보다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설계에서는 하향식 방법을 사용을 하고, 이 상향식 방법은 이 하향식 방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함수적 중속성은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통 Functional Dependency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FD라고 많이 씁니다. Functional의 F와 Dependency를 써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함수라는 것은 어떤 애트리뷰트와 애트리뷰트 사이에 존재하는 제약 조건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교재를 만들 때 이제 처음에 이제 X에서 Y로 함수적 중속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큰 글씨로 썼는데, 출판하는 과정에 이제 보통 글씨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는 요 얘기는 X로부터 Y 방향으로 함수적 중속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X는 우리가 뭘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자, 영어로는 디터미넌트라고 하고, 이 Y는 X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는 종속자라 또는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그 X determines Y 또는 Y is determined by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다음 함수적 중속성의 정의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 정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조지아텍에 계시는 그 샴 나바스 교수님이 쓰신 원서에 있는 내용을 한국말로 옮긴 겁니다.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개론책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스키마 R에서 얻은 투플 임의의 T1X가 T2면 반드시 T1Y가 T2다 이런 얘기인데, 그림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런 전체 테이블, 학생이란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이란 것에는 학번이라는 기본 키가 있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과명 등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전체 R, 릴레이션 테이블 R인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상태는 뭐 R의 크게 R이라고 표시를 보통 합니다. 그랬을 때 T1, T2란 뭘 뜻하냐면, 임의의 T1, T2는 이 투플, 아무거나 뽑은 이 전체 투플, 우리가 이 김영구라는 학생의 투플을 이렇게 뽑았다고 치면, 이 T1은 이것을 뜻하고요. 완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투플 이런 것을 하나 뽑았을 때 이것을 T2라고 이렇게 두 투플을 뽑았을 때 T1에 속하는 어떤 일정한 X가 뭐 이제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니까, T1의 X가 이 T2의 X와 만약에 같다 그러면, 이 if죠. 이걸 같다 그러면 여기가 2004, 150, 01, 그 다음에 2003, 150, 03이 아니라 01이겠죠. 만약에 이
투플 1의 x와 투플 2의 x가 같다 그러면 뭐 y라고 칭했던 이 뭐 임의의 애트리뷰트 중에 하나가 여기가 서울이면 반드시 여기도 서울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학번이 기본 키고 여기선 지금 x에서 y로 함수적 종속성이 존재하고 x가 그 학번이 되는 거죠. 종속자는 뭐 나머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경우에는 이제 y 같은 경우가 이제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그 임의의 스키마 아래서 임의의 투플 아무 투플이나 두 개 t1, t2를 뽑았을 때 그 t1x와 t2면 반드시 t1, t2라는 그래서 많이 본 듯하죠. 슈퍼키 정의할 때 비슷한 정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x와 y는 꼭 그 단순 애트리뷰트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복합 애트리뷰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함수적 종속성에 나오는 함수는 이제 보통 수학에서 fx라고 하는 기호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 뭐 아이돌 그룹도 fx라는 그룹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x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fx라고 하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는 것은 x라는 것에 대해서 y 값이 이 전체 함수의 값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x, y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하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x1이라는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서 여기 y 값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y 값을 똑같은 값을 가리키는 x2가 있다. 그래도 이거 함수죠. 그러니까 x1에 대해서 y 값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또 다른 x2 값에서 y가 하나만 같은 값이죠.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2004번 150에 01번 학생이 서울에 살고 또 다른 학생이 다른 학번 이게 x라고 치면 여기 뭐 x1, x2가 다른 값이지만 같은 곳에서 살 수 있을 때 함수가 되는 거죠. 이 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 이 값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가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함수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이런 경우는 x의 함수라고는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x값에 대해서 여기에 y값 하나 y1이라는 값과 이 y2라는 값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죠. 이런 경우에 보면 한 학생의 학번에 대해서 이 학생이 서울에도 살고 수원에도 산다. 이런 경우는 이 x에서 y로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함수인데 이 경우를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교재 30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이제 혼돈을 가져와서 저희가 예제를 하나 실었습니다. 그 위에 301페이지의 참고에 보면 지금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 거기 함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다시 한번 있고요. 그 예제 10-1번을 보면 그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태블에서 x에서 y라는 함수적 종속성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해서 위에 x, y라는 것은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말하고 a, b, c, d라는 것은 그 데이터 값을 얘기하는데 그 1번 경우에 보면 x가 같은데 y도 같다. 그 함수적 종속성의 정의죠. 맞는 거죠. 두 번째
x에서 y로 갈 때 ax와 x가 두 개가 다른데 y는 c라고 같다. 이거는 지금 경우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겁니다. 3번의 경우 보면 a는 같은데 a라고 x는 같은데 y는 c과 d다. 이게 지금 말하는 본 슬라이드의 밑에 그림에 같이 학번이 같은 학생이 서울에도 거주하고 수원에도 거주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이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x에서 y로 가는데 a, b도 다르고 cd도 다르다.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적 종속성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수적 종속성을 이런 식으로 알아봤으면 함수적 종속성이 갖는 특징을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특징은 만약에 x가 관계형 스키마 R의 기본키 또는 기본키는 안 됐지만 후보키,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후보키면 x의 어떤 부분 집합의 y에 대해서도 x에서 y가 성립이 된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관계형 스키마 R에서 xy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y에서 x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학생들이 혼돈스러워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와 같은 함수적 종속성을 가지고 이제 추론 규칙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추론 규칙은 이제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암스트롱의 인퍼런스 룰이라고 하는데, 어떤 함수적 종속성이 다른 함수적 종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함수적 종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 규칙들을 적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스트롱의 규칙은 세 가지를 먼저 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줬는데, 하나는 제규성의 규칙이라고 해서 x가 y보다 큰 집합일 때 x에서 항상 y로 함수적 종속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 규칙은 x에서 y로 함수적 종속성이 있으면 거기에 같은 z라는 것을 붙여도 xj는 yz라는 함수적 종속성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트랜지티브 이행석 규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울에서 대전 가서 대전에서 또 부산을 가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x에서 y이고 y에서 z면 x에서 z로 가는 함수적 종속성도 존재한다. 이런 기본 규칙을 가지고 함수적 종속성을 추가로 이제 추론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재에 4번, 5번, 6번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은 이제 x에서 y지면 x는 y다. 또 두 번째는 x에서 y고 x에서 g면 x에서 yg이다. 또 x에서 y이고 wy가 g면 wx는 g다라는 이런 세 가지의 규칙들을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1번, 2번, 3번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 추론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잠시 교재를 볼까요? 교재에 보면 304페이지에 이 4번과 5번, 6번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칙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규칙을 잘 적용을 하면 이 내용이 함수적 종속성에 속하는 것인지 안 속하는 것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 10-2번 305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보면 연습 문제 그 316페이지에 문제 10번을 보면 이런 추론 규칙들을 가지고 그 가나다라 마바사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가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한 번씩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